네, 안녕하세요. 특허토 홍정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인 청년 창업사관학교 그 평가를 다녀온 후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시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이겠죠, 아무래도. 그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인데, 그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초기 창업자들, 창업하신 지 한 3년 미만의 그런 대표자분들께서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만 39세 미만인 대표님들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1차 서류 평가랑 2차 발표 평가를 다녀오고 나서 간단한 이제 소회, 그리고 좀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평가를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저의 뭐 주관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려서 지금 평가를 합격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안타깝게 이제 떨어지신 분도 있을 텐데, 지원 사업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도 사업 계획서 작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평가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이제 간단히 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서류 평가에서 일단은 당락에 많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2차 이제 발표 평가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종 선발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1차 그 서류 평가입니다. 서류 평가. 서류 평가는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장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심사하시는 평가위원님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덜하죠. 긴장감이 덜한데 이제 서면으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덜한 면이 있죠. 대신에 아무래도 이게 서류 평가다 보니까 서류에 본인의 아이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그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좀 안 좋게 받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음, 이렇게 발표 평가가 사실은 어쩔 땐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궁금한 사항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궁금한 점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여지가 좀 적은데, 서류 평가는 그런 부분이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자, 이제 서류 평가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사업 계획서 그 양식 중에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기본 정보, 뭐 기업의 기본적인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허와 같은 뭐 인증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이 매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청년 창업 산학교 심사를 하면서 그 매출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주면 돈 받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사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 지원 기관들이 다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감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혜자분들에 대한 평가를 사후적으로 다 합니다.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서 과연 이 기관에 계속 이런 지원금을 어, 투입하는 게 맞느냐, 뭐 그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이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사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평가 기준에 맞는 참가자들, 대표자분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매출 부분이 만약에 그 있으신 경우도 있고 있으신 경우도 매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내부적인 평가 기준상으로는 매출이 없는 경우다. 매출이 없다. 만약에.
자,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은 그 해당 기간 내에 지원금만큼의 매출을 이뤄낸 만큼의 매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창업자는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매출이 있다. 기창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매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원 기간 내에 그 기존 매출, 그것을 이제 알파라고 할게요. 추가적인 매출을 더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매출, 작년도 매출보다 더 향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예를 들면 작년도 기준 한 1.5배다, 2배다, 뭐 이런 식의 매출 성과가 예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매출이 없는 기업인데 지원금을 너무 크게 잡다 그러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만큼의 매출을 당해년도에 이뤄낼 수 있느냐? 그걸 좀 많이 주안점을 좀 뒀고요.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 기준 매출을 비교해서 얼마만큼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년 수준이 만약에 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이미 너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추가적인 매출이 뭐 괄목성대할 만큼 매출이 크게 일어나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매출 부분 때문에 당락이 좀 결정되는 케이스도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도 마찬가지로 뭐 있으면 가점이고요. 없으면 이제 가점이 없는 이제 가산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 제가 뭐 같이 평가하셨던 위원님 중에서 그런 걸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변리사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창업을 하는데 특허가 하나도 없느냐. 근데 사실 이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없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등록된 특허가 있으면 가점이 된다는 부분은 뭐 공고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간혹 특허를 너무 그 실적상 과하게 추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무리하게 좀 많은 추론을 하신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가점 사항도 안 될 뿐더러 너무 이거를 급하게 특허를 추론하신 이 티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평가가 2월인데 뭐 12월, 11월 뭐 이때쯤에 집중적으로 특허를 막 여러 건 내셨다 이런 것들은 그닥 그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가점은 되지 않았다. 제 기준입니다. 물론. 근데 특허가 없다고 해서 물론 가점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 기창업자이신데 그러면 이제 이미 2년 가까이 되신 사업자분인데 2년 동안 갖고 있는 어떤 매출적인 성과도 없고요. 그 특허적인 성과도 없다. 근데 기술 개발을 2년 동안 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2년 동안 매출도 없는데 그렇다고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인증이라든지 성과물, 특히 뭐 특허와 같은 그런 성과물들이 없는 경우에는 순수히 이분이 2년 동안 연구만 한 것이냐, 한 것이냐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정보에는 이런 매출이라든지 특허, 인증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적으셔도 크게 도움이 안 되셨을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창업 기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좀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 보는 것이 이제 제품 개발 역량이죠. 제품 개발 역량. 이건 뭐냐면 이제 창업자분이 이 제품을 지원 사업 기간 내에 배당된 지원금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약간 우리 그 사자성어에 다다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다익선은 반드시 통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업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일정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제품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러 가지를 만들겠다. 그 아이템을 여러 개로 나누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한 가지 만들기도 버거운데 여러 개의 아이템을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품 개발 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 제품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올해 지원 사업에서는 뭐 초기 모델 정도를 개발하고 차후년도에 이 제품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신다면 그러니까 당장 만들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하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장을 좀 해주셨으면 더 오히려 인상이 좋을 텐데 좀 그런 다다익선적인 접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 지원 사업을 받으면 A, B, C 내가 세 가지 아이템을 다 만들겠다 이렇게 이렇게 기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품 개발 역량상 실현 가능성이 극히 좀 낮은 걸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좀 나눠서 어, 개발 연도를 좀 나눠가지고 아이템을 좀 분산시키시는 게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버 스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버 스펙.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통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언급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제품이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이게 우리 그냥 일반 소비재 제품이면 B2C 상품이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이력이 아주 뭐 전문적이지 않아도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만들 수 있나 뭐 이렇게까지 따지지는 않는데요. 가끔 이제 산업재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산업재. 그러니까 산업재라는 것은 어떤 최종 소비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간에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중간재의 성격이 있는데 이런 산업재는 굉장히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 B2C 전략으로 보기에는 좀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은데 이 창업자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20대 초반 분들이 갑자기 산업재 제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 있는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웠다. 왜냐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 뭐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 가족 사업을 본인이 이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충분히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버스펙해서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이 창업자 역량으로서는 개발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이는 것들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하셔가지고 약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역량 관련돼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화 가능성입니다.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사업화 기간하고 그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2년, 3년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딱 정해진 기간까지 완료를 다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이 제품이 굉장히 완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업화 가능성을 이제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제 제품을 언제 어떤 일정에 언제 어떻게 개발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업 기간 내에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거든요. 개발 첫 해니까 난 사업 이거는 만들기에 끝나는 것이지 여기서 판매는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되시면 물론 이제 공감을 합니다.
초기 창업자분들이 당해 연도에 개발하자마자 이것을 바로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개발되고 충분히 그 기간 내에 개발될 수 있고 이 비용만으로 개발이 충분히 완료될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수익 구조를 내겠다. 수익 구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당해 연도에는 얼마 정도의 매출액을 이뤄낼 수가 있고 차후 연도 그 이후에는 또 얼마큼의 수익을 이뤄내서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 이 정도 안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제품 개발에만 너무 아무래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서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것의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기재를 안 하시거나 좀 생략하신 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평가를 받을 때 이게 평가표에 그 기준 점수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손해를 좀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좀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시장 진입 가능성입니다. 시장 진입 가능성인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제품 만들지도 않았고, 않았는데, 뭐 시장 진입을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 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 어, 어쨌든 최대한 신청자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려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써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계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구체화된 현실성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게 좀 너무 단순하게 기재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제품은 뭐 B2C로 팔겠다, 뭐 B2B 전략을 팔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신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쟁사 분석 같은 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있는 건지,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 시장에 경쟁자들이 있는 것인지, 그럼 그 경쟁자하고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이제 기재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안 한 그런 티가 좀 났죠. 그래서 뭐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뭐 수학 분석도 좋습니다. 수학 분석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본인 회사의 내부적인 그런 강점이나 약점들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환경 분석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간다면 뭐 FCB 그리드라든지 이런 포지셔닝 전략도 같이 섞어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는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어, 어떤 분들은 그걸 좀 자세하게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 포지셔닝까지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잘 팔릴 것이다라는 좀 막연한 기대, 막연한 예측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평가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으셨지 않을까. 평가 점수를 많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그 전략 있잖아요. 이거를 생략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이제 수출 전략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모든 경제 지표가 수출에 달려 있거든요. 그 수출 전략을 안 쓰신다는 거는 해외 시장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본인이 자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안 쓰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를 하고 뭐 아직 근시안적으로 근시간 단시간적으로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 정직하게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안 쓰신 분도 더러 계셨는데요. 이거 안 쓰시면 감점입니다. 감점. 왜냐하면 시장이 국내 시장은 내수 시장은 비율이 좁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장을 해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 전략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시장이 제한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을 좀 늦게 볼 수 있는 그런 낮게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투적이더라도 분명히 그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쓰셔야 됩니다.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해외로 내 제품을 판매하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되죠. 어떤 참가자분들은 아예 국내 시장을 제쳐두고 해외 시장부터 공략하겠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 전략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사업 계획서 쓰실 때는 그 부분들을 많이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류 평가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이제 다음은 이제 발표 평가인데요. 발표 평가를 제가 들으면서, 아, 그래도, 어, 많이 준비들을 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나름대로 많이 하셨고, 발표 연습도 많이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약 한 5분에서 7분 정도인데, 그 시간을 이렇게 오버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거에 맞게 또 스케줄을 많이 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발표 평가는 그 서류 평가에 비해서 좀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궁금한 사항을 대면으로 물을 수가 있잖아요.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표자분들도 평가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서 바로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서류 평가에 비해서 오해 소지는 많이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발표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올해 예상 매출이 얼마큼 됐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서류 평가 때부터 계속 이제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평가 지표였기 때문에 올해 매출을 얼마큼 내실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고 평가위원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매출 계획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게 참 점수를 많이 드리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대표자 스스로가 올해 매출을 낼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올해는 개발에만 끝내고 매출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너무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 이 부분은 사실상 평가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표 평가를 하시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어떤 이제 학교에서 또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공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뭐 석사 논문이나 뭐 박사 논문이나 이런 걸 기반해서 창업 아이템을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용어들이 되게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창업 지원 사업은요. 내가 기술이 되게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다라는 것을 아무리 백날 떠들어 봐야 그걸 어떻게 팔 것인데, 어떻게 팔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발표 내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만 그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논문 수준으로. 그래서 기술 개발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면 나중에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좋은데, 아니, 그 아이템은 뭐 기술적으로 되게 전문적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판매하실 건데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답변 준비가 안 되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도 팔 수 있고, 뭐 저렇게도 팔 수 있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 제품화에 대한 유형이 안 나오시는 대표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A 제품을 만들 것인지 B 제품을 만들 것인지가 아니라 이게 물에 타면 뭐 뭐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 평가했을 때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발표 평가에서는 바로 즉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발표 평가를 하실 때. 그리고 어, 아무래도 발표 평가나 서류 평가나 이게 평가위원분들의 어떤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변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없는 그런 특허 자료를 갖다가 우리 기술 개발한 성과가 이겁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에 평가하신 위원님들이 대학교의 그런 창업 지원단에 계신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 경영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례들, 창업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이제 표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아이템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속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둘러서 질문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왜 평가자가 저런 질문을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바로 직설적으로 물으시는 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궁금해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인의 약점을 얼마만큼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사실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이거를 오픈하시다 보면 아, 그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평가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평가 아이템들은 어,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높아진 면도 좀 있다. 그리고 준비도 좀 많이 해오신 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게 창업자분들에게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갈수록 이제 평가 기관에 주관 기관이나 지원 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요인들도 되게 구체화되고 또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 맞춰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좀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해 그 지원하신 참가자분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아셔서 낙담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뭐 다른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한번 좀 시도해 보시는 게 보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